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실 위트난의원 김상태 원장입니다. 장상피화생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장상피화생이 어떻게 해서 치료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약 치료를 통해서 장상피화생이 많이 치료되고 호전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상피화생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장상피화생은 만성위염, 염증, 이 위장에 발생한 것의 어떤 좀 진행된 단계입니다. 우리가 뭐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먹으면 급성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위염이 발생하면 속이 쓰리고 좀 속이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 더부룩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다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이 급성염증입니다. 그런데 급성위염이 발생한 다음에 그것이 채 낫기 전에 또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추가적인 손상이 나고 그런 게 반복되면 이제 위장점막에 염증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조금 위장점막 조직 자체가 좀 얇아지거나 좀 패여있는 부분이 생기거나 그런 흔적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만성염증의 흔적이 있는 위장점막을 만성위염으로 진단을 합니다. 만성위염에는 조금 패여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점막 자체가 얇아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만성위축성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위축성위염이라는 거는 위축이 됐다는 건데요. 뭐가 위축이 됐냐는 거냐면 위장점막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하나하나가 일종의 벽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띄워드린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위장점막을 구성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가해지면 염증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 다쳐서 막 붓고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 일단 뜨거워지죠? 급성염증이 발생했을 때 열이 납니다. 염증 부위에서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계속 열이 나고 진액이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로 이루어진 세포가 마치 물이 마르듯이 과일로 치면 마른 과일 아시죠? 물이 쫙 빠져가지고 부피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위장점막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만성위축성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그 옆에 세포 벽돌이 크기 자체가 작아지면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점막이 얇아지고 마치 노인의 피부처럼 조금 쭈글쭈글해진 그런 소견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것이 만성위축성위염입니다. 자, 그러면 만성위축성위염을 넘어선 장상피화생이란 무엇일까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것은 위장점막의 상피세포가 장의 상피처럼 변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의 상피세포처럼 변했다는 것이니까 크기가 줄어든 것을 넘어서 모양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장점막을 구성하는 세포벽돌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넘어서 모양 자체가 조금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모양 자체가 변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적인 염증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염증의 강한 구조로 세포 자체에서 좀 돌연변이처럼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염증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변신을 시도한 것이죠. 이러한 변신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10년 이상 장기간 피우신 사람들의 폐에서는 편평상피화생이라는 조직학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폐의 어떤 상피세포가 오랫동안의 어떤 담배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기관지염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반복하는 과정에서 폐의 세포가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도 금연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면 상당 부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그런 폐의 편평상피화생에 해당하는 것이 장상피화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치료 사례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환자분이 작년에는 장상피화생을 진단받고 올해는 진단받지 않으셔서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장상피화생이 관찰됐는데 2021년에는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2021년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점막 자체에 조금 변형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1년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은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급성 위염은 위장 점막, 표면이 빨개지는 거, 만성 위축성 위염은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 벽돌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 자, 만성 위축성 위염에 동반되는 장상피화생이라는 것은 세포 벽돌 자체가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치료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축성 위염은 세포 진액 자체가 고갈된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염증이 반복으로 인해서 진액이 고갈된 세포가 크기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변형까지 일어난 게 장상피화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고 진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겠죠. 한방에서는 이러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염증을 식혀주고 진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약제들이 있고 그것이 위장 점막으로 가게끔 해주는 유도해주는 약물도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을 써서 치료를 하고요. 장상피화생 치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 옆에 보시는 거는 어떤 분의 손톱 사진입니다. 손톱 사진. 손톱 사진이니까 장상피화생이랑은 일단은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 손톱이 깨진 손톱이 복구되는 과정이 장상피화생이 복구되는 과정하고 너무 유사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톱의 끝부분이 거의 손톱이 깨져서 나고 여기 끝에 보시면 이 부분이 마치 물 빠진 과일처럼 위축이 돼 있죠. 손톱 아래에 여기가 말라있듯이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어요. 위장으로 치면 이 부분이 위축입니다. 위축성 위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톱이 깨지고 갈라져서 모양 자체가 변해서 나는 부분이 장으로 치면 장상피화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장상피화생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위장이 약하고 손발이 너무너무 차서 손발이 너무너무 찬지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손끝으로 좋은 혈액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끝에서 제대로 된 손톱세포가 안 자라고 손톱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대충 만들기 시작한 거야, 여기 끝에서. 그래서 이분을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니까 손톱이 놀랍게도 재생이 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져 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복구됐고 이렇게 물 빠져 있는 듯한 위축 부위도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피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추가로 계속 치료하면 더 좋아집니다. 이것은 손톱이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위장 점막에 이런 치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점막 안쪽에서부터 새살이 돋아서 점막 표면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면 이제 점막 상태가 몰라보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장상피화생이 무엇인지, 치료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치료 사례, 장상피화생 치료 사례 하나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치료 사례, 그러니까 손톱의 어떤 모양 변형을 치료한 사례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분은 손톱 때문에 오셨던 분은 아니고 위장 환자, 소화가 워낙 안 돼서 오셨던 분인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손톱까지 좋아진 것이죠. 이 손톱 이런 모양은 보통은 조갑이형양증이라고 하고 현대의학에서 딱히 크게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치료의 원리는 몸에 이상이 생긴 부분에 좋은 혈액이 가주면 되는 겁니다.
혈액은 크게 봐서는 이제 진액의 일부분인데요. 네. 좋은 혈액이 그 부분까지 잘 원활하게 가주면 혈액이 알아서 상당 부분을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상피화생 치료도 이 사람이 위장 점막이 계속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환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신 분도 있고 잠을 잘 못 자서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을 분석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맞춤 처방을 해서 그것을 복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인체의 염증을 복구하는 원리라는 게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좋은 혈액이, 풍부한 혈액이 염증이 있는 부위까지 가게끔 도와준다. 이게 이제 어떤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 세포의 변형, 위축 이런 걸 치료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린 자료는 저희 블로그에도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잠실 위튼한 의원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